네, 오늘 나갈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넨시오머, 이성질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잠깐 앞에 다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성질체, 이넨시오머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 형태,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 형태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이 카본 원소를 스테레오제닉 센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특징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이 이넨시오머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이름을 레이블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방법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R 혹은 S 이런 식으로 아이유팩 네임 앞에 붙여줌으로써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R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렉투스라고 하는 다시요. 렉투스가 아니라 렉투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다고 해요. 이것의 뜻은 오른쪽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뒤쪽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시계 방향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시니스터라고 하는 언어에서 왔대요. 그래서 얘는 의미하는 거는 왼쪽. 그래서 얘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반시계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나라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에서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의미에서 와서 이 앞에다가 R과 S를 붙여줌으로써 이 두 가지 거울상 이성질체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룰을 보게 되면 일단은 in order of decreasing atomic numb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RS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이 각각의 그룹들의 넘버를 붙여줘야 돼요. 프라이어리티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건 탄소 중간에 탄소가 있고 CH, BR, CL, F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지금 BR, CL, F, H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뭐 쉽게 알 수 있겠지만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atomic number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수소는 항상 최후순위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atomic number가 1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4번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FCl, BR 이 순서로 존재를 하죠. BR이 가장 큰 애토믹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로민, 클로린, 플로린 이 순서대로 1, 2, 3번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넘버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일반적인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원소들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원소의 번호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 경우.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두 번째 룰을 따라 가줘야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볼까요?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컴파운드가 존재를 해요. 일단은 중간에 C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을 쭉 봤을 때 O 있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C 이쪽도 C가 있네요. 이랬을 경우에 일단 H, O, C 중에서 가장 애토믹 넘버가 큰 산소가 1번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번호인 4번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배웠었던 첫 번째 룰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탄소와 오른쪽에 있는 탄소 둘 다 탄소이기 때문에 뭐가 2번이 돼야 되고 뭐가 3번이 돼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 이 두 번째 룰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룰이 의미하는 거는 똑같은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원소들을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단 아예 여기 애초부터 2번과 3번이 결정이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2번이고 왼쪽에 있는 탄소가 3번인데 먼저 3번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을 보게 되면 HHH 수소들만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2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와 H 두 개, 수소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애토믹 넘버를 갖는 카본이 붙어 있는 이 탄소가 더 높은 그런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가 다르면 쉽게 구분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원소가 같으면 그 원소에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만약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탄소에 H, H, O, 그 다음에 CH3, OH라고 할까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얘가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될 거라는 건 명확한데 여기는 이제 H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만약에 똑같은 H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이 탄소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이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중수소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테리움이다. 라고 만약에 예를 들게요. 그럼 이 수소는 중수소이고, 즉 동위원소죠. 지금 이 둘은. 동위원소들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소는 일반적인 수소, 즉 프로톤 하나만 있고 뉴트론은 없는 수소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수소는 중수소라고 했을 때 이 둘 중에 누구한테 더 높은 번호를 줄 것인가는 중수소에게 더 높은 번호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무게가, 매스 넘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3번, 얘가 이제 4번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순서를 넘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 넘버를 먼저 순서를 정해야지 R이 될 것인지 혹은 S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룰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룰, 마지막 룰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에 같은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서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탄소에 이중 결합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서 그려주긴 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산소에는 이 탄소와 산소의 결합은 두 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는 두 개의 산소와 결합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탄소를 풀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 C랑 서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에는 또다시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 비교를 하는 경우는 흔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혹여나 어떤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O 결합과 H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긴 A, 여긴 B가 있고 여긴 또 역시 마찬가지로 C에 예를 들어서 H2에 이제 OH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에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라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선을 주게 되겠죠. 물론 이쪽도 잘 살펴봐야겠지만 왜냐하면 똑같이 탄소에 탄소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살펴봤을 때 여기한 산소와 수소, 수소. 그 다음에 이쪽은 산소, 산소, 수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높은 번호를 갖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혹여나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합이 모두 각각 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는 C가 결합이 3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동일한 거고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스테레오제닉 센터에서 여기 주변의 예를 이제 한 가지 쭉 볼게요. 뭐 1번 사실은 여기는 좀 간단하죠. 4개가 전부 다 다른 형태니까 H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탄소 C 그 다음에 브로민. 그래서 H 그 다음에 탄소 카본 그 다음에 클로린 브로민 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1, 2, 3, 4 주는 거 뭐 복잡하진 않죠. 얘는 간단하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경우에 예로 갔을 때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에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탄소예요. 그렇죠? C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랬을 때 2번, 1번, 3번, 4번 비교를 했을 때 이 4번은 C에 바로 H가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낮은 번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번은 여기 탄소에 C 2개 있죠. 그 다음에 H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1번일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3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번, 3번은 C 하나에 H 2개 그 다음에 C 하나에 H 2개 동일하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탄소끼리 비교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탄소끼리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프라이오리티가 더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가 2번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봤었던 뭐 이 왼쪽 부분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C랑 H이기 때문에 C에 여기도 뭐 어려울 건 없네요. 여기 탄소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산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 이쪽을 비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비교를 해줘야겠네요. 각각 탄소인데 그리고 그 다음 게 O, 여기도 O, 그 다음에 여기도 O. 그러면 여기에 이 C에는 연결되어 있는 본들을 살펴보면 O가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O 하나에 H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프라이어리티는 오른쪽이 먼저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자, R, 그 다음에 S,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넨시오머를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에 지금 뷰텐 2올, 뷰테놀에 2가지 이성질체가 존재를 하는데 뭐 그래서 우리 이성질체 그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면인 그 탄소들 결합들 본딩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거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 그려주고 그거에 대한 거울상 그려주는 거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두 컴파운드를 일단은 그려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거, 번호 매기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결합들을 쭉 봤을 때 하이드록시 그룹, 에틸 그룹, 메틸 그룹,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단 O, C, H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번호가 낮은 H가 4번, 그 다음에 가장 애토믹 넘버가 높은 하이드로젠이 1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카본끼리 비교를 했을 때 H가 3개, 여기는 H 2개에 카본 하나. 그래서 얘가 에틸 그룹이 더 높은 번호를 갖는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순서, 넘버를 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와서 어떻게 이것들을
구분을 해줄 것인가?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orient the molecule with the lowest priority group back and visualize the positions of remaining three groups.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가장 낮은 번호, 즉 4번을 갖는 것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린 이네시오머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따로 이 4번을 뒤로 보낼 필요 없이 이 하이드로젠,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진 하이드로젠은 이미 뒤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취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1, 2, 3, 4 이렇게 그대로 번호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여기에 있는 이 H가 뒤쪽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4면체 구조죠, 그쵸? 4면체 구조가 될 텐데 지금 탄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그룹을 평면에 오도록, 즉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뒤쪽에 만약에 피라미드 뿔이 있다고 하면, 피라미드는 아니죠, 삼각뿔이죠. 이 뿔이 있다고 하면 저 뒤쪽으로 이 4번이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바닥면이 앞쪽으로 오고 4번이 향하는 뾰족한 꼭지점을 뒤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B에 대한 것도 여기도 다행히 이넨시오머를 그렸을 때 이 4번 그룹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나머지 그룹들을 평면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 2번, 3번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스텝. 여기에서 번호의 순서대로 서클을 그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위에서 봤던 것 같은 1, 2, 3의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clockwise, 시계 방향이구나. 자, 시계 방향이면 오른쪽,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R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S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다 끝난 거죠. 이 clockwise 방향으로 1, 2, 3의 방향으로 뒤쪽으로 간 건 무시를 해주고 이렇게 clockwise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R 아이소머이기 때문에 뷰텐 이올 앞에 괄호를 이렇게 해주고 괄호 사이에 R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이픈 넣어주고 뷰텐 이올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할 거니까 아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S 아이소머인 경우에는 R 아이소머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앞에 괄호 안에 S를 넣어주고 하이픈, 뷰텐, 이올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오팩 네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띄어쓰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참고로 잘 기억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S 아이소머인지 R 아이소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예냐면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에 클로린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러한 경우예요. 자,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스텝 1, 첫 번째 스텝이 뭐였죠? 넘버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가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되는 거죠. 왜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되는 거죠? 가능한 거죠? 보게 되면 이쪽 탄소, 여기 탄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단 여기에 붙어 있는 메틸 그룹 2개 때문에 비대칭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클로린이 붙어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 말뜻은 뭐예요? 수소가 그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수소를 그려주면 되는데 마침 클로린이 앞쪽으로 웨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은 대시드 웨지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쵸? 즉 수소는 이제 뒤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 순서를 한번 정해 볼까요?
클로린, 탄소, 하이드로젠 이렇게 있는 경우에 당연히 클로린이 가장 높은 애토믹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카본을 일단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카본과 여기에 있는 이 카본의 번호를 정해보면, 자,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 되는 거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카본이 3번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카본이 2번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3번 카본 같은 경우에는 C와 본드가 하나, H가 2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카본 같은 경우에는 카본 3개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은 번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하이드로젠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저 꼭지점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무시를 하고, 자,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이 방향을 쭉쭉쭉 이렇게 그려줬을 때 지금 얘는 클락와이즈예요, 카운트 클락와이즈예요. 딱 봐도 클락와이즈죠, 그쵸? 클락와이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소머는 R이다, S다, 얘는 R 아이소머이다. 이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것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가장 낮은 번호를 갖는 4번이 이미 뒤쪽으로 가 있었던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4번이 뒤로 가 있으니까 이미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 2, 3, 오른쪽, 클락와이즈, R 아이소머. 혹시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가장 낮은 번호가 뒤로 가 있으니까 왼쪽, 카운터 클락와이즈, S 아이소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4번이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뒤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시켜주거나 혹은 플리핑을 해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근데 4번이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회전을 시켜준다. 어느 한 중심축을 잡고 돌려주는 거죠. 여기는 2번을 중심으로 잡고 돌려주면 여기가 3번 위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4번에 1번으로 가고 1번이 3번으로 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4번이 뒤로 가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 플리핑을 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180도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180도를 뒤집게 되면 2번과 3번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의 앞, 뒤가 역시 마찬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앞쪽에 있었던 4번이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었던 1번이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션이나 플리핑을 이용을 해서 쉽게 좀 원래 우리가 원하는 4번 제일 낮은 번호를 뒤로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입체적인 거다 보니까 그냥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제가 지금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왼쪽에 좀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봤어요. 이걸 통해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된다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서 직접 볼게요. 자, 여기에 한번 3차원 서식으로 좀 잠깐 볼게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일부러 여기 이 삼각뿔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 위쪽의 위치가 2번이 될 거고 왼쪽이 3번,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나온 게 4번, 뒤쪽을 향하고 있는 게 1번. 그래서 일부러 이 구성에 맞도록 각도를 바꿔놨는데 로테이션 시킨다.
라고 하면 지금 잘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위치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쭉 로테이션을 만약에 시킨다라고 하면 자, 시켰죠. 2번은 우리가 위쪽에 놨었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1번은 회전을 시켜서 3번 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 3번, 왼쪽에 있었던 3번 회전이 돼서 4번 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었던 4번이 지금 뒤쪽으로 돌아갔죠. 그쵸? 이렇게 쭉 돌아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오른쪽의 형태로 로테이션이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사실 로테이션은 이 그림으로만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리핑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플리핑을 때문에 이 그림을 좀 그렸는데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걸 표현을 한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걸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 왼쪽 아래 위치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위치가 2번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을 향해 있는 부분이 1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이 경우를 이제 플리핑 한다, 뒤집는다. 180도 뒤집어 볼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뒤집으면 자, 뒤집었어요. 이렇게 플리핑 한 거예요. 뒤집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뒤집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위치가 지금 아까 돌리기 전에는 여기가 3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었는데 플리핑 180도로 이렇게 쭉 돌렸기 때문에 지금 2번과 3번이 서로 뒤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아까는 4번이 앞에 있고 1번이 뒤에 있었는데 얘네 둘이 지금 180도 앞뒤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앞, 뒤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플리핑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방금 전에 회전을 시킨 다시 한번 또 플리핑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아래쪽은 좌우가 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은 앞뒤가 바뀌게 되는데 자, 플리핑을 시키면 아래쪽에서는 좌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위쪽은 앞뒤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웠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4번 가장 낮은 번호가 뒤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뒤에 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나갈 부분은 이제 다이아 스테레오머에 대한 내용인데 다이아 스테레오머라고 하는 말 뜻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얘는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스테레오머라고 하는 게 입체 이성질체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다이아 스테레오머라고 하는 거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쭉 살펴봤듯이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존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의 개수가 n개라고 하게 되면 최대 가능한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머의 개수는 2의 n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하나이다 라고 하면 입체 이성질체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총 2의 1승이니까 2개가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2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n이 2다 라고 하면 2의 2승이기 때문에 4가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나타난 거 맥시멈 넘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항상 2의 n승이 되는 게 아니고 맥시멈의 숫자가 2의 n승일 뿐이고 실제로 입체 이성질체의 숫자는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Some of the stereoisomers will not be mirror images of each other.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 관계이긴 한데 거울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서로 거울로 겹쳐지지. 그러니까 거울로 봤을 때 대칭인 구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얘기를 해요. 뭐 뒤쪽에 이미지를 가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럼 보게 됐을 때 지금 예시로 나온 게 2, 3 다이브로모 펜테인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조금 다시 아래쪽에서 먼저 그려보면 여기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다시 그려보면 펜테인이니까 총 탄소는 5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위치와 3번 위치에 브롬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찾아주게 되면 이쪽에 위치한 카본과 이쪽에 위치한 카본 이 두 개가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왜 스테레오제닉 센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앞쪽을 다시 복습을 하고 와야 돼요. 조금.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지금 각각의 하이드로젠이 표시가 되지 않은 거죠. 보통 얘를 이제 이 중심의 스테레오제닉 센터들, 이 카본과 이 카본 두 개를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어떤 컨포메이션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뭐 연결된 것들은 좀 이제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어떤 형태죠? 이클립스 컨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뭐 알고 있겠지만 왼쪽은 똑같이 그대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뒤집혀진 그런 형태. 이게 그림으로서는 잘 쉽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스태거드 컨포메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그 2, 3 다이브로모 펜테인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 어떤 상온에 있다 가정을 했을 때는 스태거드 컨포메이션이 더 안정하겠죠. 그래서 비율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을 할 거는 이클립스드 폼을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태거드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울상으로 나타내기가 그려주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다이아 스테레오모드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클립스드 형태들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첫 번째 이클립스드 컨포메이션의 형태 브롬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틸 그룹, 여기는 에틸 그룹. 사실은 펜테인이지만 여기 각각의 CC에서 달려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기억나죠? 이 스테레오 이넨시오머를 그려주는 방법. 그래서 어떤 본드 두 개는 같은 평면에 위치를 시키고 여기 본드 두 개를 같은 평면에 위치시켰죠. 여기도 만약에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평면에 위치를 시키고 하나는 뒤쪽, 하나는 앞쪽, 그렇죠? 하나는 뒤쪽, 하나는 앞쪽으로 놓고 그 다음 거울에 대한 그 거울 미러 이미지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러 이미지를 그려줬을 때 지금 오른쪽에 B와 같은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A랑 B가 서로 겹쳐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만약에 B를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왼쪽에 위치한 이 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삼각 뿔을 돌리듯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브롬은 뒤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뒤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은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180도 회전을 시켰을 때 보이는 구조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형태죠. 지금 여기 B랑
여기 나와 있는 이 B 컴파운드는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다만 회전을 시켰을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A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A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같은 위치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위쪽에 달려있는 이 부분들은 서로 완전히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봤을 때 지금 브로민이 B는 뒤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앞쪽에 가 있죠. 얘네들은 어때요?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different compound가 되는 거죠. 서로 A와 B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쭉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를 거울상 이성질체인 이넨시오머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A랑 B는 이넨시오머구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아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려줬을 때 A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죠. 자, 여기서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그대로 놓고 다른 한쪽에 붙어있는 하이드로젠 위치와 브로민의 위치를 서로 한번 변경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둘을 변경을 시켰을 때 이제 브로민이 뭐 뒤쪽,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앞쪽에 와 있게 되죠. 이랬을 때 브로민과 하이드로젠 오른쪽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아까는 둘 다 브로민이 앞쪽에 있거나 혹은 뒤쪽에 있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엇갈린 형태인 거죠. 대신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엇갈렸다고 하는 거는 스태거드 폼이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클립스드 폼인데 이클립스드 컨퍼메이션의 형태인데 이제 위치를 좀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C 새로운 형태의 다른 아이소머가 나온 거죠.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나오게 된 거고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해줘서 거울상 이성질체인 미러 이미지인 D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 C를 중심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다, 180도 회전을 시켰다 라고 하면 이 C랑 D랑 서로 겹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랑 D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둘 사이도 이넨시오머 관계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던 A랑 B 사이의 관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이넨시오머 관계예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C와 D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예요? 이넨시오머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와 C를 비교를 해보면 A랑 C를 비교를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본딩의 결합들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혹은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입체 이성 질체예요. 그쵸? 스테레오 아이소모예요. 본딩의 위치와 그 다음에 결합의 위치는 모두 동일하지만 어떤 스페이스 위치적으로만 다른 거죠. 그쵸? 그랬을 때 A랑 C의 관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우를 부분 이성질체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A와 D의 관계도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랑 C의 관계도 다이아스테레오머, B랑 D의 관계도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는 서로 이넨시오머, C랑 D는 이넨시오머 관계.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이 C, D. 이들의 관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이아스테레오머,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스테레오 아이소머이긴 하지만 입체 이성질체이긴 하지만 이넨시오머의 관계가 아닌 그러한 관계를 가진 스테레오 아이소머들을 다이아 스테레오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는 펜테인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비슷하지만 2,3 다이브로모 뷰테인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보게 되면 딱 봐도 좀 알 수 있겠지만 약간의 어떤 좀 대칭 구조일 거다라는 거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아까 펜테인과는 다르게.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두 개가 존재를 해요. 여기. 이 두 개의 카본이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똑같이 이클립스드 컨퍼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서로 이번에는 엇갈린 형태로, 그러니까 하이드로젠이 한쪽은 앞에 한쪽은 뒤에, 그 다음에 브로민이 한쪽은 앞에 한쪽은 뒤에 가도록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 동일하게 거울상 미러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B라는 컴파운드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이 A와 B를 서로 비교를 해서 180도 돌려서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린다고 해도 얘는 뒤로 가고, 즉 A랑 B랑 완전히 겹쳐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넨시오머구나,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했었던 것처럼 한쪽의 스테레오제닉 센터에서만 하이드로젠과 브로민의 위치를 서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테레오 아이소모인 C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C랑 D, C에 대한 거울상 이미지 컴파운드를 그려줬을 때 D라는 게 나왔는데, 자, 지금 딱 봐도 이 두 개가 완전히 포개지죠.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랬을 때 결국에 C랑 D는 이넨시오머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그러한 컴파운드가 나타나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 볼앤 스틱 모형으로 봐도 완전히 동일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때문이에요? 이 중간에 대칭되는 그러한 대칭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 C 혹은 D라고 하는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칭면이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A카이랄인 거죠. 그렇죠? B카이랄성의 그러한 물질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메조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메조 컴파운드라고 얘기해요. 이 메조 컴파운드가 무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메조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카이랄이 아니라 에이카이랄인 그러한 컴파운드를 메조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배웠던 그러한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 보면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카이랄인 그러한 컴파운드들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카이랄인 경우가 생겨요. 지금 여기 얘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에이카이랄인, 즉 이넨시오머를 갖지 않는 그러한 컴파운드를 우리가 메조 컴파운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 A와 B 이 둘 사이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였고, 그 다음에 C랑 D랑 거울상 이성질체를 만들어 봤는데 얘가 동일한 거니까 총 몇 개의 입체의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4개가 아니라 3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와 B 사이는 이넨시오머 관계인 거고요. 그쵸? 얘는 뭐 딱 봐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C는 메조 컴파운드라고 불러요. 얘의 거울상 이미지가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대칭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A와 C, B와 C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다이아스테레오머는 이네이시오머 관계는 아니지만 스테레오 아이소머인 경우에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S, 그 다음에 R 이러한 컨피규레이션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S랑 R 같은 경우 만약에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카본의 번호, 그리고 그게 S인지 R인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 뭐 이미 잘 알겠지만 브롬 1번, 그 다음에 카본이 2번이 되겠지만 이쪽이 더 많이 달려 있으니까 2,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예요. 4번을 생략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방향이 어때요? 시계 방향이죠. 아,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S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H가 하이드로젠 4번이 뒤쪽으로 가 있지 않다면 플리핑을 해주든 아니면은 뭐 로테이션을 시키든 해줘야 되는데 마침 뒤로 가 있으니까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게 되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이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3번. 이 경우에는 방향을 해보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R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뭐 써주면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둘이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SR 컨피규레이션이 완전히 반대로 구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S, R의 형태이다 라고 하면 이거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뭐 2, 3이라고 이걸 다 적어볼까요? 거울상 이성질체는 2R, 3S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R이 서로 SR이랑 그 다음에 RS 얘네 둘은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이고, 혹은 SS, RR 사이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이넨시오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막 이렇게 거울상 이성질체 뒤집어 보고 하지 않더라도 이 네임 앞에 붙어 있는 프리픽스에서 봤을 때 SR과 RS 돼 있다. 그럼 얘네 둘은 이성질체 관계구나. 혹은 SS와 RR이다. 그럼 얘네들도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SS, RR 이런 것과 SR 혹은 RS 이 사이의 관계들은 그럼 뭐겠어요? 스테레오 아이소머이긴 한데 이네이시오머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아 스테레오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앞에 프리픽스만 보더라도 어떠한 관계인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사이클로 펜테니까 고리형의 그러한 물질에서도 봤을 때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시스 형태 13D 브로모 사이클로 펜테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직 뭐 시스인지 트랜스인지는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네요. 이 두 개가 존재했을 때 이 밑으로 보게 되면 스테레오 아이소머인 시스 컨피규레이션과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이 존재를 하죠. 그쵸?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거울상이 아니죠. 거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라고 불러주냐면 똑같이 다이아 스테레오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A와 B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스테레오 아이소머다, 입체 이성질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은 거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일단은 시스 형태를 먼저 보고, 이 시스 형태에서의 거울상을 그려줬을 때 완전히 동일하죠. 그쵸? A랑 B랑, 여긴 B가 아니죠. 어떤 A의 형태랑 A의 거울상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했죠? 메조 컴파운드라고 불러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스 113 다이브로모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메조 컴파운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트랜스인 경우 한번 볼까요? 트랜스인 경우는 봤더니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려줬더니 얘네 둘이 겹치지 않아요. 회전을 시켜주고 뭘 해도 겹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네시움, 거울상 이성질체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럼 전체적으로 총 몇 개의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은 몇 개예요? 맥시멈은 4개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몇 개냐면 입체 이성질체는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려주고 해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성질체 아이소머들에 대해서 조금 분류를 해주면 이성질체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일단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는 몰레큘러 포뮬러가 동일해야겠죠. 그쵸? 여기에서 몰레큘러 포뮬러는 동일한 상태에서 만약에 본드나 어떤 애톰들의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결합이 다르다라고 하면 구조 이성질체가 되는 거고요. 결합들은 전부 다 같은데 3차원적인 어레인지먼트만 다르다 그러면 스테레오 아이소머인 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둘이 서로 거울상이다 라고 하면 이넨시오머가 되는 거고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거고 스테레오 아이소머이긴 한데 이넨시오머가 아니다, 거울상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 입체 이성질체인 다이아 스테레오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저도 계속 지금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데 다이아 스테레오머예요.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아니라 사실 큰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다이아 스테레오머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슬라이드는 이제 만약에 어떠한 2가지 몰레큘이 주어졌을 때 이 둘이 어떠한 관계이냐를 물어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계들을 통해서 쭉쭉쭉 이제 어떠한 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직접 한번 2가지 예를 가지고서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성질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구조적인 거를 넘어와서 이제 성질로 갔을 때 자, 처음에 여기 챕터에서 시작을 했을 때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혹은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라고 하는 이 구조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미컬 프로퍼티나 피지컬 프로퍼티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IUPAC 네임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스테레오 아이소머인 경우에는 어떨지,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이넨시오머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떠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이넨시오머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프로퍼티랑 피지컬 프로퍼티가 동일해요. 근데 어떠한 예외가 있냐면 동일한데 예외가 있냐면 여기가 중요한데 어떤 카이랄 서브스텐스랑 인터랙션을 할 때는 얘네들은 어떤 예외적으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즉 어떤 카이랄인 물질들 스테레오 아이소머 우리가 A랑 B가 서로 스테레오 아이소머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끼리만 있을 때, 그리고 혹은 B끼리만 있을 때, A끼리의 인터랙션, 혹은 B끼리의 인터랙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이 A, B를 제외한 어떠한 C 혹은 D라고 하는 물질과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 C 그리고 D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넨시오머 관계이다 라고 하면 이 A랑 C의 인터랙션과 B와 C의 인터랙션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lane polarized light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면 편광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광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림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폴라라이저라고 있죠. 보통 편광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이트 소스 같은 경우에는 빛의 라이트 소스에서 나오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의 마이크로웨이브가, 그러니까 일렉트릭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다 존재를 해요. 다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폴라라이저가 있으면 어느 한 방향으로만 그 빛을 정렬된 빛만을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이 편광인 빛을 얻어냈을 때, 만약에 여기는 지금 이 샘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카이랄이 아닌 에이카이랄 컴파운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 편광된 빛이 어떠한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나와요. 이 플레인 오브 폴라라이제이션이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optically inactive라고 얘기해요. 광학적으로 비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에 이 샘플이 들어있는 공간이 카이랄 컴파운드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편광된 이 빛의 플레인이 어떻게 되냐면 변하게 돼요.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떠한 물질이 카이랄인지 혹은 에이카이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with chiral compounds the plane of the polarized light is, 여기 좀 잘린 것 같아요. 뭐가 잘렸냐면 rotated through an angle 알파만큼,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라고 하는 만큼 이 플레인이 변하게 되는데, 이 알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observed ro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측정 광회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큼, 각도만큼,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observed ro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각도만큼 이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컴파운드를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옵티칼리 액티브하다, 광학적 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알파라고 하는 그 각도가 있었죠. 그쵸? 이 알파가 로테이션이 시계 방향이다, 클락와이즈다 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next rotatory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우회전성,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회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름, 그 케미칼의 컴파운드에 어떤 프리픽스를 붙여줄 때 D라고 해주거나 혹은 괄호하고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 로테이션이 카운터 클락 와이즈 방향이다 라고 하면 레버 로테이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반대로 좌회전성이겠죠. 그쵸?
그래서 the rotation is labeled L. 이건 I 아니에요. L이에요. L 혹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케미컬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거나 보게 되는 경우에 DL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구나. 어떤 광회전성을 가지고 있는 옵티컬리 액티브한 그런 컴파운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리고 두 개의 서로 이넨시오머가 존재를 한다.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이넨시오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파라고 했었던 거 있죠. 그쵸? 이 회전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회전되는 각도가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플러스 알파다 라고 하면 이 B라고 하는 거의 각도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인 각도, 양은 같아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 방향만 서로 반대가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물질이 폴라라이즈드 라이트이 플러스 방향으로 5도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하면 B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마이너스 5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넨시오머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R, S 관련된 어떤 프리픽스들을 쭉 붙여줬죠. 여기 나와 있는 D 혹은 L이라고 하는 거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R, S랑과는 별개예요. 별개. 어떤 R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컴파운드 중에서 우회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좌회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S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회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좌회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R과 S는 여기 나와 있는 회전성이랑은 또 이제 별개로 나타내어 준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었던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두 이넨시오머가 존재를 하는데 이 이넨시오머가 딱 50대 50으로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의 믹스처, 혼합물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세믹 믹스처 혹은 라세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도 그냥 라셈 혼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세믹 믹스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경우예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A가 회전되는 각도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이 50대 50으로 섞여 있으니까 그 각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세믹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리 인액티브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A만 있거나 혹은 B만 있으면 옵티컬리 액티브 할 텐데 그 둘이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옵티컬리 인액티브한 서로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세믹 믹스처의 어떤 특징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일단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얘는 피지컬 프로퍼티죠. A만 있을 때랑 B만 있을 때랑 동일해요. B만 있고 A만 있을 때랑 각각 A만 있거나 B만 있으면 물리적 성질은 동일해요. 그런데 만약에 라세믹이다 라고 할 때는 maybe라고 나와 있죠. 같을 수도 있는데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이 라세믹 믹스처 같은 경우에 A가 혼자 있을 때 B가 혼자 있을 때랑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different. 역시 보일링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다를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 예를 한 번 더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옵티컬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A만 있을 때, B만 있을 때 서로
부호가 반대다, 아이고, 베타가 아니라 알파가 되겠죠. 부호만 반대다라는 거, 그쵸? 동일하죠. 근데 만약에 라셈의 믹스처는 얘네들이 서로 합쳐져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0이 된다. optically inactive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 그쵸? 그래서 라셈의 믹스처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 가서도 종종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라세믹 믹스처가 무엇인가 2학기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잘 기억을 해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추가적으로 옵티컬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크게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옵티컬 퓨리티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네시오머리 익시스도 넘어가고요. 자, 이넨시오머의 프로퍼티로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아이소머들의 피지컬 프로퍼티로 바로 가면 바로 여기 그림부터 보죠. 여기에 A랑 B는 지금 서로 어떤 관계냐면 이넨시오머 관계예요. 얘네들은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이고 그 다음에 C는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뭐예요? 메조 컴파운드죠.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렸을 때 동일한 그러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럼 A와 C, B와 C의 관계는 뭐냐면 다이아 스테레오머가 되겠죠. 이때 어떤 물리적 성질들을 쭉 비교를 해봤을 때 A만 있을 때의 멜팅 포인트, B만 있을 때의 멜팅 포인트는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부분 입체 이성질체인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피지컬 프로퍼티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근데 한 가지 특징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라세믹 믹스처의 경우에 멜팅 포인트가 어때요? A만 있을 때랑 B만 있을 때랑 다르죠. 그쵸? 아까 전에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 이 경우에 A만 있을 때 B만 있을 때 그리고 라세믹 믹스처일 때도 솔루빌리티는 같네요. 그쵸? 근데 다이아스테레오머인 C의 경우에는 다르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없기 때문에 메조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알파는 0인데 A랑 B는 각각 플러스 13,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죠. 라세믹 믹스처는 상쇄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S 디자이네이션을 보게 되면 A는 직접 여기서 해보진 않겠지만 RR 그 다음에 B는 SS 완전히 다 대칭이죠. 그러니까 거울상 이성질체. 근데 C는 한쪽만 변한 거니까 얘는 다이아 스테레오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L 디자이네이션을 보게 되면 D A는 D고 그 다음에 B는 L 여기는 지금 플러스죠. 우회전성이니까 D 좌회전성이니까 L 그 다음에 라세믹은 반반 섞여 있으니까 DL 둘 다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optically inactive 하기 때문에 D도 아니고 L도 아니다 그런 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보통 여기 딱 그런 특징을 봤을 때 보통 2개 혹은 그 이상의 컴파운드들을 분리를 할 때 뭘로 많이 이용을 하냐면 일반적인 피지컬 프로퍼티, 보일링 포인트 혹은 멜팅 포인트 이런 걸로 많이 분리를 하죠. 자, 분리를 할 때 A와 B는 분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네들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근데 혹은 A와 C, B와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멜팅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리적 방법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피지컬 프로퍼티는 그렇고 케미컬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뭐 여기 쭉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에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가 있죠. 왼손잡이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대칭인 어떤 둥근 연필이나 펜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오른손잡이가 사용을 하던 왼손잡이가 사용을 하던 둘 다 크게 불편함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가위라든지 혹은 글러브, 야구 글러브 같은 거
왼손잡이용이 있고 오른손잡이용이 있죠. 그러면 이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도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넨시오모어죠. 그쵸? 거울상으로 대칭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포개지지 않죠. 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울상인 거죠.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용 글러브를 사용을 하기에는 불편하겠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용 글러브를 사용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글러브를 쓰는 게 편하지 오른손잡이용 글러브를 사용하면 불편하겠죠. 즉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이넨시오모가 아닌 그러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넨시오모의 반응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넨시오모랑 반응을 할 경우에는 이 각각의 뭐 여기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C라고 놓고 D라고 놓으면 A와 C의 반응성과 A의 D의 반응성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의 반응성이 A와 C의 반응성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성질체, 그러니까 거울상 이성질체끼리의 어떤 화학적 반응은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어떤 이넨시오모가 아닌 그러한 물질과의 반응성은 크게 상관이 없구나.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예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제약 쪽에서 이게 중요한 예인데 뭐 이브프로펜이라든지 혹은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약물들이 있는데 각각 뭐 소염제, 뭐 그다음에 뭐 항우울증제, 뭐 그렇게 사용이 되는 우울증제로 사용이 되는 약물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S 있고 R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이브프로펜 중에 R 이브프로펜도 있을 텐데 얘는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S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록세틴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없어요. 얘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중요하겠죠. 사실 효과가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뒤쪽 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나프록센이라고 하는데 소염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염제로 활용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간 독소로서의 어떤 액티비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차라리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경우에는 좀 머리가 아프죠. 이걸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약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하다. 이 이넨시오모 같은 경우는 케미컬 혹은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가 다르다. 뭐 또 다른 예로 봤을 때 여기도 어떤 향을 내는 그러한 물질인데 카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S의 형태냐 R의 형태냐에 따라서 식물의 냄새를 내느냐 혹은 박하향의 냄새를 내느냐에 조금씩 향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어떤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인 입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거고요. 쭉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아이소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도 있지만 스테레오 아이소머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었죠. 스테레오 아이소머에서도 거울상 이성질체와 아닌 것, 다이아 스테레오머 이런 것들을 쭉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5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